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과천고 1학년 통합과학 중간고사 시험 분석에 대한 영상이고요. 과천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과학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다는 점,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등장을 했다는 점,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시험지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저랑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과목들도 과천고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의 실력도 많이 올라간 학생들이 이번에 입학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신 문제의 난이도를 살짝 상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이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요렇게 한번 결과를 내보았을 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 기대 이상이다 하면 이제 기말고사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기대보다 살짝 못 미친다 하면은 기말고사 살짝 쉽게 수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중간고사 성적 나오고 이제 학년 전체 평균 같은 게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이번 시험 문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주가 형성된 시기, 그리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서 알 수 있는 우주의 물리량 변화 이런 문제들이 한 4문제 정도 나와 있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부터 살짝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그림은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두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고온 고밀도의 광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올려야 돼요? 풀 스펙트럼. 네, 연속 스펙트럼이랑 하나는 뭐죠? 이거 흡수죠. 흡수하는 선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스펙트럼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고 하잖아요. 자, 가는 지금 연속 스펙트럼인 거죠. 지금 그림이 조금 잘려가지고 여러분의 시험지를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자, 보시면요. 검은 선의 선 위치는 X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자, 검은 선은 특정 파장의 빛이 X에서 방출이 아니라 흡수되어서 나타나는 선인 거죠. 자, X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할 때 보시면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네, 흡수 스펙트럼 맞아요. 아, 혹시 제가 앞에 가를 연속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자, 가가 지금 흡수 스펙트럼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들어가는 정답 4번 되실 거예요. 자, 10번 가실게요. 자, 다음은 금속물질의 예시이다 나와 있고요. 위 물질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물질들 세 가지 다 어떤 원소죠? 알칼리 금속 원소죠.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주기율표의 17쪽에 해당하는 알칼리가 아니라 1쪽에 해당하죠. 자,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 발생시키고 남은 수용액은 염기성 수용액이 되는 거죠. 자, 25도 1기압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 이 녀석은 누구예요? 17쪽의 할로젠 원소들이죠. 정답은 1번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들이셨어요. 자, 좋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아서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가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은 문제였죠.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원소 찾아가지고 원소의 특성까지 연결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은 11번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그림을 보니까요. 2, 3주기 원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A와 C는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대요. 자, 비슷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족이어야 돼요. 자, 원자카의 전자수는 D가 C보다 크대요. 자, A랑 C가 일단 같은 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로로 같은 줄에 한번 써줘 볼게요. 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자, A보다 B가 이렇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A랑 C를 이렇게 순서대로 썼는데 사실은 반대 순서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A가 C보다 위에 쪽에 있을 때, 그리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D가 여기가 되겠죠.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어때요? C, A 있고
그러면 B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D에 대한 단서를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요. 자, 원자과 전자수는 D가 C보다 크대요. D가 C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은 금속 원소들이 원자과 전자수가 좀 작고요. 비금속 원자들이 원자과 전자수가 좀 크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아예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의 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A랑 C가요, B, D보다 더 앞에 쪽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A랑 C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면 이제 B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안 될 것 같고요. C, A, 그 다음에 A 앞에 B가 있고 D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설명에 대한 옳은 거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써줘 볼까요? 기억이 C가 되겠고, 디귿이 A가 되겠고, 니은이 B가 되겠고, 리을이 D가 되겠네요. 제가 지금 스캔을 받은 학생이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미 여기 적혀있기는 했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찾은 대로 한번 원소 기호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2주기 2족 원소 누구죠? 베릴륨이죠. 자, 3주기 2족은요? 마그네슘. 자, 그 다음에 2주기 16족은 탄소죠. 그 다음에 3주기 16족은 황 되실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A는 기억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 B는 비금속 원소이다. 맞는 말이고요. C와 D는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네요. 아니죠. 2, 3주기로 지금 다르게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원소 찾아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요거 자체에 애를 먹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앞에 이렇게 경우의 수 그려가지고 했던 것처럼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헷갈리더라도 하나하나 쓰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은 답 찾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실게요. 이런 문제 처음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보시면요. 표의 가라는 주기율표 상에서 1, 2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래요. 1, 2주기. 자, 일부의 원자과 전자수랑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차이의 절대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요거는요. 옆에다가 쓰면서 문제 푸실게요. 이 위쪽에 공간이 살짝 있잖아요. 이런 시험지의 공간을 좀 활용을 하셔서요. 이렇게 가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주기와 2주기의 원소들을 전부 써봅시다. 수소, 헬륨, 수헬리, 배, 붕탄, 질산, 풀 4가지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요. 원자과 전자수를 옆에다가 하나씩 다 써줘 볼까요? 자, 얘는 지금 1족이고 2족, 3족, 14, 15, 16, 17, 18이니까 자, 얘네들 지금 다 원자과 전자수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원자과 전자 1족은 1이죠. 1. 얘도 1. 얘는 2, 3, 4, 5, 6, 7. 원자과 전자수니까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빼줘야 돼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빼줘야 되죠. 전자 껍질수는 1주기, 2주기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빼기 1, 빼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빼기 2, 빼기 2, 빼기 2 여기도 다 빼기 2씩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값을 한번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깔끔하게 써줘보도록 할게요. 자, 1 빼기 1은 지금 뭐죠? 1 빼기 1은 0이죠. 자, 1 빼기 2는요? 1이죠. 지금 절대값만 구하는 거예요. 자, 2 빼기 2는 당연히 0이겠고요. 자, 3 빼기 2는 1이겠죠. 자, 4 빼기 2는 2가 될 거고요. 5 빼기 2는 3, 6 빼기 2는 4, 7 빼기 2는 5, 0 빼기 2는 절대값 2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가나다라에 지금 해당하는 애들 한번 쭉 써줘 볼까요? 자, 가에 해당하는 애는 수소랑 베릴륨 있고요. 나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예요? 리튬, 붕소, 네온, 헬륨 제가 안 썼네요. 헬륨은 지금 0 빼기 1 되는 거니까 얘는 1이네요. 자, 그럼 아까 여기에 헬륨 써주시고 자, 다 같은 경우에는 4 있는 애가 유일하게 하나 있네요. 탄소, 라는 5, 유일하게 있는 5 플로린 이렇게 가주시면 문제 다 푸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셔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없으면 문제 접근 자체가 어려우셨어요. 이 문제가 저는 진짜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하나 고민을 하셨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XY Z분자를 나타낸 것으로요. Y는 14족 원소래요. 자, 지금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공유결합하기 전에 원래 얘가 혼자 갖고 있던 애들만 표시를 좀 해볼까요? 자, 원래 Y의 전자들은 얘랑 얘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총 전자 몇 개예요? 6개죠. 6개. 전자가 6개인 이 녀석은 누구야? 탄소야, 탄소. 자, 그 다음에 우리 Z. 자, Z는 보니까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니까 얘네들이 전자를 어디서 가져왔거나 어디서 잃어버렸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이 겹쳐진 부분에 있는 것만 잘 구분을 해가지고 원래 자기 전자만 데려가서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Z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가 전자 몇 개야? 5개고 전자 껍질 수도 바닥 상태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누구예요, 그러면? 질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X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수소 되겠네요. 좋아, 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면요. XYZ 분자에서 공유 전자 쌍 자체가 4개네요. 자, 요거 하나 해서 4개 맞네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의 개수를 세는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가셔야지 나중에 화학 배우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공유 전자쌍은 2개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자, XYZ 분자랑 X2 분자, X2 분자 누구죠? H2 되겠죠. 얘네는 단일 결합을 포함하고 있니? 단일 결합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니은 맞는 말. XYZ 분자와 Z2 분자는 3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네. 여러분, Z2 분자는요, 너무 당연하게 3중 결합을 갖고 있는 N2 분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시겠죠. 정답은 5번 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H2 분자나 N2 분자들이 단일 결합인지 이중 결합인지 3중 결합인지 이거에 대한 암기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 풀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수령 1번 볼게요. 논수령 1번이요. 제가 시험 직전까지 답을 해드렸던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양성자랑 중성자 간 트랜스퍼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으로 그대로 발전을 하고요.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 2대2로 결합하는 이 녀석들이 헬륨 원자핵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의 개수비, 질량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지문에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었을 때 얘네들이 단단히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의 질량비가 3대1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요. 처음에 7대1이 아니라 8대1이었다면 나중에 어떤 개수비가 되었을까? 어떤 질량비가 되었을까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7대1, 8대1로 놓고 풀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자, 그래서 7대1을요. 제가 뭐라고 바꾸라고 했었죠? 14대2로 바꾸라고 했었고요. 이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8대1을 16대2로 바꿨으면 여러분은 훌륭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16대2는 뭐의 비율이죠?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이죠. 얘네들이 이제 각각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요, 비율이? 자, 양성자 16개 중에 2개 여기다가 사용하고요. 나머지 14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성자가 14개,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1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수소 원자핵, 얘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의 질량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당 질량 1개라고 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질량비가 14가 될 거고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 하나 있지만 질량비는 1개당 4라고 친다고 했어요. 14대 4가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7대2가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 순서 그대로 논리적으로 문장 만들어서 써주셨으면 완벽한 답을 쓰셨겠죠. 자,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문제 진짜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 앞에 선택형 문제 중에 12번, 14번이랑 별다를 거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 틀리셨으면은 지금 이온 결합에 대한 그리고 공유 결합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형 3번은 약간 의외의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그림은 이중가닥 DNA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X는 단일가닥 X1과 X2로 이루어져 있고 X1과 X2는 각각 100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럼 이 X 전체의 염기 개수는 200개가 되는 거죠. 자, DNA X에서 염기 G의 객수가 50개래, 50개. 자, X1에서 염기 수의 B는 G분의 A가 3분의 1이에요. 자,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1을 이루고 있는 염기의 개수가 총 100개라 그랬잖아요. 100개 중에서 G가 30%, A가 20%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쵸? 자, 그럼 G가 30%, A가 20%면 지금 몇 개씩이야? 당연히 G가 30개, A가 20개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X2에서 염기 A의 개수는 30개래요. 그럼 100개 중에 A가 30개니까 얘랑 마주보고 있는 X1에 있는 T의 개수는 몇 개예요? 30개가 되겠죠. 그럼 총 100개의 X1 염기 중에 30, 30, 20을 뺀 나머지 사이토신의 개수는 몇 개예요? 20개 되겠네요? 오, 그럼 마주보고 있는 X2의 염기 구성도 써줄 수 있겠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G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30. 자, 그 다음에 T는 마주보고 있는 A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20. G는 마주보고 있는 C랑 똑같아야 되니까 20. 이렇게 하면 다 구했네요? 끝!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논술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냥 문제에 대한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죠.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잘 따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구성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짜셔야 돼요. 사실 과학 문제는 과학의 논리나 개념이나 문제를 푸는 식을 세우는 방식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 설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논술형 문제를 보는 거예요. 논술형에서 이 부분 좀 간과하셨으면은 다음 기말고사 때는 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논술형까지도 만점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중간고사 공부했던 학생들은 렉처 1, 2 성실하게 푸셨을 테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최소한 2바퀴 이상 돌리셨을 거고요. 그리고 리멤버미, 그리고 블랭크 노트, 그리고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개념 노트와 DB 오답 노트 작성하는 방법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셨으면 이번 시험이 그렇게까지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험에도 정말 더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보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